네, 중앙일보 이동현입니다. 오토뷰 김기태입니다. 예, 오늘은 요즘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제네시스 G80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단체 미디어 시승 이후에는 처음 공개되는 건데요. 2차 가져오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편집만 빨리 나오면 네. 예, 뭐 어쨌든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중형 프리미엄 세단은 가장 볼륨이 큰 시장이고요. 올해 경쟁자들도 많이 나오죠. BMW 5 시리즈 뭐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되기로 돼 있었지만 사실 이제 그게 무산이 되었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수입차 1위 업체 벤츠도 네, E클래스 페이스리프트를 내놓게 되죠. 예, 어쨌든 시장을 선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제네시스가 처음으로 선공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지 한번 겉모양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전면 프론트부터 한번 볼까요? 이미 GV80에서 우리가 한번 봤던 그래픽이죠. 예, 제네시스 엠블럼을 중심으로 가운데 방패 로고와 양쪽의 날개를 이 크레스트 그릴과 두 선으로 표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좀 짜맞춘 느낌도 있지 않나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 예. 첫인상 예. 예쁩니까? 아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최근 제네시스의 이 패밀리 룩으로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 경쟁 모델들과 비교할 때는 너무 진중한 거 아닌가? 약간 더블 블래스티드 수트를 입은 중년 같은 느낌이 약간 있죠? 무거운 느낌이 있는 건 사실이고, 지난번에 저 벤테이가 때도 사실 이 그릴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랬는데 존재감은 확실해요. 그렇죠. 멀리서 봐도 저 제네시스다 알겠는데 뭔가의 세련미는 솔직히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뭐 제가 약간 너무 진중해 보인다는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완성도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생각을 하면 좀 있어 보이는, 약간 비싸 보이는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램프는 어떠세요? 램프는 뭐 김PD가 싫어하는 거 내가 아는데 얇아서. 최근에 LED 방식으로 가면서 아마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점점 그릴은 커지고 램프는 작아지는 이런 추세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두 개로 분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으로 가면서 조금 그냥 압축을 했으면 얇더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개 이 각각의 이 램프가 조금 너무 얇게 가다 보니까 얍삽해 보이는.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아까도 김PD 얘기한 것처럼 멀리서 봐도 이건 제네시스다. 그동안 현대 제네시스가 그런 자신들만의 개성이나 차별화 포인트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런 걸 갖췄다는 거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옆면으로 좀 가보실까요? 네. 점점 용어가 복잡해져서 무슨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캐릭터 라인이 가로지르고 있고요. 전체적인 프로포션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균형감도 괜찮고, 의외로 그 디자인에서 칭찬받고 있는 아우디 A7의 느낌도 살짝 나고. 약간 패스트백 스타일로 맞죠? 뒤쪽이 네.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진 라인이죠. 다만 휠 디자인이 뭔가 신경을 쓴 흔적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센터 쪽을 보면. 그런데 이 5 스포크 자체가 너무 면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차의 전반적인 분위기랑은 조금 맞지 않는, 예. 너무 심플한 느낌이 아닌가?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이 삼각형 이 마른 목걸이 디자인 요소들이 원래 에센시아 컨셉트 같은 데서 보면은 거의 철사처럼 들어갔잖아요. 멋있게 들어갔죠. 근데 그게 이제 만들기 힘들겠죠. 단가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로 이렇게 좀 단순한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아쉬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어쨌든 뭐 국내에서는 이 차를 타실 소비자들 생각을 하면 그놈의 골프백이 좀 들어가야 되죠. 네. 한번 열어볼까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해는 안 가지만 골프백이 또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한번 골프 열어보죠. 치셨다면서요. 저는 하나만 싣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제네시스가 하도 넓은 걸 봐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예, 넓어 보이지 아주 않아요? 넓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골프백 뭐 넣으면 3개? 4개? 4개까지는 어떻게 넣는다면 넣을 수 있겠지만, 기존의 제네시스 뭐 BH 때부터 계속 넘은 걸 보면 약간 작다고 느낄 소비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되게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안에 안 보이는 부분의 마무리인데 뭐 그런 것들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마감은 상당히 잘하죠. 예. 네. 안쪽에도 이쪽에 지금 배터리가 들어있죠, 이 안쪽에. 네. 전반적으로 트렁크 공간 그리고 마무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더 키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키가 2m나 되다 보니까 네, 차가 좀 좁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뭐 레그룸도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클라이닝 기능도 있죠. 앞서 얘기된 대로 이제 패스트백 디자인이다 보니까 사실 이
헤드룸 자체가 아주 여유롭진 않은데 정말 장신이 아니라면 네, 이런 것도 크게 불만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 차 같은 경우에 뒷자리도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좀 고려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중요하죠. 면에서는 경쟁자들에 비해서 그래도 차별화된 강점을 가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트 쿠션도 좋고 뭐 후에 설명하겠지만 가죽에 대한 느낌도 뭐 상당한데요. 예, 인테리어 얘기는 또 다시 할 거니까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죠. 달리러 갈까요? 예. 자동차의 디자인은 밖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차에서 내렸을 때 본단 말이죠. 반면 우리는 대부분은 실내에서 보냅니다. 인테리어 중요성 당연히 강조가 되는데요. 네, 저는 뭐 GV80 때도 그랬고 사실 좀 비판한 거는 이 플로팅 타입의 디스플레이, 이 디지털 클러스터와 분리되어 있는 게 약간은 구식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뭐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적응은 되네요. 타다 보면 어떤 것도 뭐 예전에 BMW 5 시리즈도 디자인 별로라고 했지만 결국엔 적응이 되죠. 예, 모든 인터페이스는 뭐 적응하면 되는 거고 어쨌든 여백의 미라고 얘기하는 이 GV80 그리고 G80의 인테리어는 어쨌든 각 버튼류들이 적재적소에 굉장히 간결하게 잘 들어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쉬움이 있다면서요? 제가 일단 아쉬운 거는 GV80보다 좀 나아졌는데 디스플레이가 터치식인데 좀 제가 팔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약간 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멀긴 합니다. 네. 2m의 장신이 해도 멀면 좀 먼 거죠. 팔이 1m예요. 하지만 뭐 위치를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거여서 뭐 크게 흠잡을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전 개인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이 필기 인식을 지원하는 컨트롤러 이게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소재 자체도 소재 자체도 뭐 고급스러운데 보기에 저는 좀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요거 하나만 놓고 보면 봐줄만 한데 전체적인 분위기랑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뭐 스티어링 휠 새로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약간 인터페이스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약간 당황했거든요 처음에. 뭐 기존 거와 비교를 했을 때 익숙하지 않은 건 맞는데 그래도 차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그렇죠. 나름대로 직관성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 이 자체는 괜찮고 디자인 그리고 컬러를 상당히 잘 쓴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운전해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가죽 질감도 좋았거든요.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일단 림 크기를 약간 작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하나. 두 번째는 요즘 현대 제네시스가 밀고 있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별로 예쁘진 않다 개인적으로.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만 5 시리즈 M 스포츠 트림을 BMW를 더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닌데 잘 만들었는데 약간만 작게 그리고 약간 두툼하게 그리고 이 디자인은 독특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패들도 다른 이제 현대차 아무래도 이제 대중 브랜드다 보니까 패드를 다룰 때 패들이 좀 장난감 딸깍딸깍 그렇죠. 하는데 현재는 지금 메탈 소재 쓰고 있어서 네. 전반적으로 가죽의 질감, 나파 가죽 쓰는데 가죽의 질감 그리고 마무리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가 그래도 G80이 이제 3세대를 맞으면서 그런 노하우들이 좀 쌓여서 이제는 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만하다 이런 느낌은 좀 들어요. 그죠?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도어 트림 뭐 사실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은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도어 포켓 안에 플라스틱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조차도 신경을 써서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어떤 뭐 헤리티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차량의 만듦새 자체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디지털 클러스터가 워낙 현대가 잘 만들기 때문에 시인성, 조작감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 그래픽은 약간 촌스럽다는 생각 좀 들거든요. 저는 그래픽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고 다만 이제 처음 봤을 때 입체감을 살린 건 좋았는데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살짝 떤다든지 아니면 이제 포커스가 마치 카메라 포커스가 나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뭐 그래도 온오프 기능을 달아서 이런 부분은 좀 해소를 해서 그리고 반절 주행을 하게 되면 양쪽에 레이더로 지나가는 차량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죠. 네, 테슬라가 보여줬었는데 테슬라는 좀 조잡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이었는데 필터링을 통해서 안정화되게 보여주는 게 좋네요. 근데 이제 성능에 대해서 달리기 성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지난 세대 G80은 워낙에 좀 뚱뚱해서 좀 무거웠죠? 무딘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은 좀 어떠십니까? 경량화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자 무게 자체만 보면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DH 버전의 정말 엔트리 버전 자 무게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는 뒷좌석에 뭐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갖출 정도로 많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무게 모델이고요. 네
무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면 분명히 경량화는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쟁차와 비교를 하면 약간 무거운 느낌이 있긴 해요. 지금 세시나 프레임에서는 경량화가 이루어졌는데 일부 프리미엄 차종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면 후드라든지 네, 이런 쪽에 바디 쪽에서, 알루미늄 네. 적극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건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뭐 추측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또 국내에서는 정비 문제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단가 자체도 부분에서는 비싸요. 네. 다이어트를 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 100km 정도만 빼도 상당히 좀 운동 성능 면에서 좀 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다행일 수도 있고 아쉬움일 수도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 차의 컨셉이 명확했거든요. 그렇죠. 우선 가속 성능부터 한번 보자면, 자, 가속 페달 밟았을 때 6000rpm대를 넘어가는 순간까지 상당히 잘 가긴 합니다. 한때 유리 미션이라고 욕을 먹었던 파워텍 8단 자동 변속기인데요. 변속기는 저희도 이제 어떻게 평을 했었냐면, 이거 ZF제라고 얘기를 해도 믿어줄 정도, 그리고 다운 때 지금도 자 시프트 다운 때 바로바로 기어가 물려주거든요. 예. 그냥 잘 만들었어요. 그런 결속력과 동력을 잘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아졌는데 김 PD가 너무 현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운동 성능을 놓고 보면 사실은 별로입니다. 자, 앞으로 가는 거는 엔진 출력이 있다 보니까 적당히 가요. 근데 다만 엔진 배기량이나 수치적 성능 대비 저속에서 토크가 약간 부족한데, 자, 이거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이 차 이제 컨셉 자체가 BMW 5 시리즈처럼 스포츠 세단이라고 하면 완전히 에러지만, 자, 컨셉 자체를 컴포트로 놓고 나면 그게 이해가 됩니다.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엔진 리스폰스도 약간 늦은 편이거든요. 하지만 컴포트이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되면 승차감을 해칠 수 있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좋고. 운전하면서 알겠지만 스티어링 휠 기업이 굉장히 짧아서 굉장히 잘 움직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아반떼를 시승을 하면서 너무 무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움직이긴 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세단과 비교를 하면 하체에서는 이게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좀 부족한 것인지 저는 정확히 판단은 안 되는데 전문가인 김 PD께서 얘기 좀 해주셔야죠. 일단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바디롤도 엄청나게 많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 스쿼드 현상, 그리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노즈 다이브가 확확 일어납니다. 뭐 자, 너무 많은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운동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아쉬움이 많은 차예요. 매우 아쉽죠. 이 차가 스펙으로 보면 380마력에 50이 넘는 토크인데 네네. 그 차를 과연 이 설계 자체에서부터 그런 걸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냐 아니면 차의 성격을 그렇게 만든 것이냐의 문제인데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저는 성격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왜냐면 이전 모델과 비교를 하더라도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 지금 댐핑 스트로크 자체도 긴 편이거든요. 뭐 사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일본차 렉서스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렉서스의 상품성과 비교하면 우위에 자,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렉서스가 이 아큐 사장께서 운전을 좋아한 나머지 약간 그 브랜드가 가왔던 그런 정체성을 좀 잃고 있다고 보거든요. 뭐 LS만 봐도 승차감은 별로 안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성능이 뛰어나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자, 그럼 ES에다 한번 맞춰서 바라보면 저는 ES가 우월한 요소는 딱 한 가지, 하이브리드 시스템. 근데 그걸 빼고 가솔린 대 가솔린으로 붙으면 저는 ES를 안 사고 G80을 살 것 같아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법인 임원들의 차량일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이 차가 가진 주행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스포츠 세단 성향을 가져야 될 이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명확한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앞에 G70 지나가는데 G70은 와 그래도 현대차가 스포츠 주행을 좀 할 수 있는 어떻게 만드는지 아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미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G80에서는 보다 안락한 컴포트하면서도 충분한 넉넉한 동력 성능을 가지고 밟을 때는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차량의 전체적인 구성을 놓고 본다면 지금 특히 3.5L 엔진은 오버파워예요. 셰시를 놓고 봤을 때 오버파워인데, 자, 예를 들어 편안하게 달리기 위한 파워라고 해석을 하면 파워는 사실 있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직 시승은 안 했지만 더 만족감을 느낀다면 차라리 2.5L 터보에서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판매량도 제일 많을 거예요. 실제로 주력 트림은 2.5L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죠.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그것도 제가 가져와야 되나요? 현대차 상무님인 줄 알고. 네, 조만간 제가 하나 몰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몰래 가져오셔서 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제네시스 G80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현대차가 인포테인먼트를 워낙 잘해요. 일단 인터페이스 설계를 잘해서 직관성 있고 편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는 게 기능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그 현대차 기존의 제네시스보다는 복잡해졌어요. 결국은 각 자동차 제조사들이 가는 방향은 음성 인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카카오 i 기반의 인공지능 음성 인식이 있는데 자연어를 인식한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한계는 분명히 있죠.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의외로 편할 때가 도어가 이제 그 윈도우가 살짝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저 몰랐거든요. 내리려고 하니까 윈도우가 열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음성으로 창문 닫아줘라고 했더니 닫아주더라고요. 이게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엉따 해줘 이런 것들도 인식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 같긴 하고요. 앞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제가 약간 얘기를 했지만 이 다이얼 타입의 컨트롤러는 조작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재 나오는 브랜드 중에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각 제조사들이 이 화면 크기에 맞게 세팅을 하는데 가장 이게 낭비되는 공간 없이 많은 정보를 많이 보여줍니다. 최근에 저는 애플 쓰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도 버전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훨씬 더 쓰기 편해졌더라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이제는 제네시스 정도에서는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무선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경쟁사, 물론 이제 제네시스 브랜드의 경쟁사는 아니지만 국내 대중 브랜드에서 먼저 이걸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따라주는 게 맞고, 특히나 이제 이 제네시스 직접 경쟁이라고 할 수 있는 BMW에서도 그런 기술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하루 빨리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네, 얘기하시죠. BMW가 유료화를 했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무료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경쟁 브랜드가 돈을 별도로 내지 않고 무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즘 BMW가 어려운가 봐. 화재 때문에 그런가. 전 세계적으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유료화는. 자, 그러면 이번에 차에서 또 즐길 수 있는 다른 요소죠? 사운드 시스템. 이 차에는 처음 제네시스가 출범할 때부터 자랑을 했던 렉시콘이 롤스로이스에 들어간다는 렉시콘을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롤스로이스가 뺐죠. 근데 롤스로이스 시절에도 렉시콘 시스템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걸 보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과도하게 이제 저음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성향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플랫해요. 저도 동의하는 게 이 고음과 저음의 밸런스가 잘 맞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일부 모델에서 퀀텀 로직 무슨 모드인데 굉장히 인위적인 것들이 강해서 좀 듣기 싫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네시스 G80에서는 그 부분조차 만족을 했습니다. 아까 하만의 퀀텀 로직 얘기를 하셨는데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시스템은 스윗 스팟이라는 게 정확히 가장 좋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지점이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는데, 자동차는 수많은 난반사와 다양한 스피커들 때문에 그런 걸 가상 공간으로 일부러 만든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좀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개발을 하면서 오디오 회사 이 렉시콘과 함께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소편성에 현악기가 들어간 그런 실내악 같은 클래식을 들으면 이 정도면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자체도 지금 열어보면 상당히 묵직한 편인데 어떤 음을 키웠을 때 사실 도어 트림이 떠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나름대로 이 세심하게 튜닝을 잘해서 렉서스가 마크레빈스를 한참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LS에 들어가는 마크레빈스는 아직도 인정을 하는데 밑에 것과 비교를 하면 지금 G80이 월등히 낫습니다. 자,
이제 자리를 바꿔봤는데요. 뭐가 다르세요? 운전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안락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롤링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 의도를 가진 세팅이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해볼 이야기는 지금 가장 핫한 차인데 이 차를 이 가격에 이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차값이 일단은 8천만 원 넘어가 있어요. 물론 전세 대비해서 가격이 좀 올라간 거죠. 많이 오르긴 했죠. 예. 뭐 어떠세요? 돈 주고 사실 거예요? 자, 주행으로 접근을 하면 사실은 맞지 않는 차예요. 하지만 이 차의 주력 시장인 한국을 봤을 때 애매하게 스포츠성을 따라가면서 이도저도 아닌 차가 스포츠 세단입니다라고 자랑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편안함. 전 그래서 G80에 높은 점수를 주고 오히려 가족들, 정말 많은 가족들이 타고 뭐 장거리를 뛸 때 좋아요. 어쨌든 경쟁 상대인 렉서스가 최근에 조금 약간 비틀대는 느낌이 있고, 그렇죠. 뭐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비교하면 뭐 AS 비용이라든지 접근성 이런 것들 생각하면 어쨌든 제네시스가 가진 강점 분명히 있잖아요. 유리하죠. 종합적인 상품성을 보면 비록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하더라도 종합적인 상품성에서 그렇게 밀리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현행 G80에 와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품성의 업그레이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국내 공장이잖아요. 수입차보다는 유리한 점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주력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낮춰지면 정말 누가 봐도 그래도 이들이 계속적으로 보여왔던 최고의 가성비 그게 달성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은 높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G80을 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현대차가 그동안 국영수가 대입 과목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한 85점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입 시험 과목이 바뀌었대.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해야 된대요. 그게 한 2년 전 현대차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한 2년 지나서 그 농담을 여러 번 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국영수도 한 90점 정도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바뀐 과목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 바뀐 과목도 꽤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내연기관 그리고 이런 변속기 이런 전통적인 구동계에서 100년 넘은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를 따라잡기 쉽지 않은데, 현대차 입장에서 그리고 제네시스 입장에서 현재 그 옛날의 기술에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G80에 와서는 우리 현대차가 돈을 쓸 수 있는 한계점까지는 충분히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성능 측면으로 놓고 보면 운동 성능 부분에서 뛰어난 차는 아닙니다. 뭐 고속주행 안정감도 소폭 부족한 느낌이 있고 하지만 승차감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승차감도 하나의 성능이니까요, 그랬을 때 만족감은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G90보다 좋았거든요. 예전에 현대 제네시스는 차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고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 차는 그래도 목표 지향을 가지고 컴포트한 세단에 맞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명확해서 좋아요. 예, 그리고 뭐 또 한 가지 방어를 하면, 또 이러면 또 현대 뭐 너무 갔다고 현대 공무팀 상무님, 이상무님. 하지만 이제 우리 김기태 PD 같은 자동차 전문가들이 자꾸 주행 성능을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비자들 서킷 가서 타라는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순간에 차를 얼마나 거동을 해서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차가 가진 주행 성능이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할 정도의 마지노란 부분을 넘어갔다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어쨌든 이 차가 과거의 제네시스의 차에 비하면 어쨌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운전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피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그렇게 다만 생각합니다. 이제 저 카메라가 돌지 않을 때 이제 얘기를 해주셨지만 여기서 약간 더 성능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 드리자면 브레이크 자체 하드웨어의 캐퍼 자체는 충분한데 패드 쪽이 너무 MVH 쪽으로 튜닝이 되다 보니까 이 차의 무게라든지 특히 뭐 소위 패드가 좀 빨리 오거든요. 뭐 시장 특성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패드도 개발되기 마련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을 조금만 더 찾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제네시스가 가진 좀 차별화된 개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컴포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렉서스가 선점하고 있는 시장이고, 물론 최근에 렉서스가 굉장히 성격이 달라지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컴포트한 게 아니고 컴포트하지만 다양한 편의 장비와 종합적인 상품성을 가지고 때로는 달리는 재미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차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좀 제안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결국은 뭐 돈 주고 샀을 거예요? 저는 동급이면 540이요. 그럼 질문 바꿔 한 올게요. 2,400. 질문 바꿔 올게요. 그러면은 이 정도 차를 기대하는 다른 소비자들 권할 것인가? 권할 거예요. 그거는 현대가 입금을 해줬나? 내가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한때 뭐 굉장히 반현대 선봉이었던 걸로 알고 그러지 있는데. 않아요. 좋은 거 좋다고 말을 했어요. 프레임이 이제 좀 쉬워진 거고 예. 그 프레임에 반기를 들면서 더 세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어쨌든 이 차는 굉장히 명확해요. 오히려 예전 모델이라면 좀 불만이 있었고 예전 BH 같은 경우는 처음 만드는 차였기 때문에 사실 부족함이 있었는데 포장을 너무 화려하게 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제 입장에서 미워 보였어요. 예. 근데 이 차는 명확해요. 오히려 지금 물론 렉서스 자꾸 나오고 있지만 렉서스가 자꾸 산으로 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렉서스도 이제 모델 체인지가 길어지면서 뭐 IS 같은 경우 NX, RX도 지금 페이스리프트 나왔지만 좀 상품성이 그닥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전 차라리 명확하게 조용하고 컴포트한 차. 네, 저는 추천할 겁니다. 저도 뭐 추천을 하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어느 정도 옵션이 되는 법인 차량 여기서는 정말 경쟁 상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편리한 다양한 첨단 장비를 갖춘 옵션을 많이 넣지 않더라도 갖추면서 뭐 AS 정비성 접근성 좋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 차는 뭐 비슷한 다른 외국 브랜드, 외국 프리미엄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뭐 이 차가 가진 장점이 분명히 있다. 칭찬이 너무 많아요. 살만하다. 네. 뭐 물론 저는 안 살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이 차 며칠 타면서 좀 타면 탈수록 그래도 나름 이 차가 가진 많은 매력들이 느껴지네요.